2018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간의 캠핑 여행을 계획했다. 장소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인터넷에서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자연을 만끽하고자 했던 우리들은 여름밤의 선선한 공기를 기대하며 길을 나섰다. 첫날, 우리는 오후 늦게 도착했다. 캠핑장은 물론 주변에는 민가조차 없는 깊은 숲속이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별빛이 쏟아질 것 같은 맑은 하늘, 초록빛으로 가득한 숲, 그리고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시작이었다. 둘째 날, 낮에는 인근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고 심심치 않게 사진도 찍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는 자연 안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캠핑장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다. 석쇠 위에 올려둔 고기에서 풍겨오는 향취는 모두의 입맛을 돋웠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들었어? 친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그것도 맨발로 땅을 딛는 소리 같았다. 아마 야생 동물일 거야. 다른 친구가 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텐트 쪽에서 투둑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풀벌레 소리만이 어두운 숲속에서 더 크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낭 속에 누워 천정을 올려다보며 뒤척이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였다. 텐트 위로 무언가 스르륵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비닐을 끌기는 소리,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확 돋았다. 순간 텐트의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옆에 누운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아, 들려? 무슨 소리? 친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봤다. 내가 손가락으로 텐트 쪽을 가리키자 그도 이상하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우리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손전등을 켜서 텐트를 확 열어젖혔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밤하늘과 나무들만 우리의 호흡 소리에 답할 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차마 잠들 수 없었고 결국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마지못해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전날의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차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을 때 갑자기 캠핑장 입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구 바로 옆 나무에 낡고 기괴한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여긴 와서 안 될 곳이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우리는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내내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은 기묘한 여름밤의 기억이었다. 며칠이 지나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는 그 캠핑 장소는 이미 오래전 어떤 사건이 있었던 유령 마을 근처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된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말도 섞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다. 그 경험 이후 우린 다시는 그토록 깊은 오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 여름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불안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이야기는 금기로 남아버린 듯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 그 소리는, 그 흔적 없는 발자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곳에 적힌 경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인 적 드문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 바로 하얀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밤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떠돈다고 믿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기에 사람들은 아무도 밤에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이들이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이곳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재우는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기로 이사왔다. 할머니의 집은 숲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어린 시절 방학을 보낼 때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전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하루는 몇몇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다.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전설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용감한 선영이 제안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겁쟁이가 아니면 그 숲으로 가볼까? 재우는 처음엔 꺼렸지만 묘한 긴장감과 친구들의 부추김에 무시겨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그들은 술에 취해 밤이 깊어질 때쯤 숲으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싸늘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워 그들의 스마트폰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앞장서던 경민이 멈춰섰다. 저기 봐, 저 나무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모두 경민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밤의 정막에 무게를 더하는 듯한 희미한 하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설마 하얀 소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우는 친구들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그야 가슴도 이미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나무 뒤로 사라졌고 그들은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허나 숲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신경은 곤두섰고 금세 짜증과 긴장이 가득했다. 그때 다시 나타난 하얀 실루엣,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띤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켰다. 놀란 그들이 뒤돌아보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 그들이 지나쳤던 길은 온데간데없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땅을 붙잡았지만 결국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재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홀로 땅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희미한 빛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촛불 같은 불빛이 손짓하듯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를 안쪽으로 유인했다. 그 불빛을 따라간 끝에 그는 오래된 폐가에 다다랐다. 과거의 할머니가 그의 귀에 속삭이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폐가가 바로 하얀 소녀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라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불빛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본 재훈의 눈에 무수한 그림자가 보였다. 모두 하얀 옷을 입은 소녀들이었다. 각기 다른 얼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재훈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막바지에 치달았을 때 다시금 그 소녀가 나타났다. 이번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는 이제 너의 집이야. 순간 재훈은 모든 기억이 불현듯 스쳐갔다. 이 폐가, 그의 할머니,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모든 실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 소녀와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이야기가 떠돌았다. 밤이 되면 숲 가장자리의 폐가에서 어떤 젊은 남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그 하얀 소녀의 전설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맞이하며 다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저주받은 소녀들과 그들과 함께 영원히 숲을 떠도는 이의 이야기, 그 긴 세월 속에 걸쳐 그 숲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로 범접할 수 없는 금기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밤이 되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당시 외할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내가 며칠 동안 머물며 간호를 하기로 했다. 첫날 밤 낯선 환경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대문 앞에서 우두둑 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혹시나 도둑이 들까봐 불안해진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였을까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도와줘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하게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라서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한 할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거 아마도 이 집 얘기일 거야. 한 30년 전쯤인가 이 집에 살던 어린 소녀가 마을 광장에서 실종되었어. 모두가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때부터 가끔 이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나는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괴담일 뿐이라고 해서 무시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도 역시 소리에 잠이 깼다. 이번에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분명한 발걸음 소리였다. 쾅쾅하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벽을 두들기듯 울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멈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도 기분 나쁜 찬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방 조명을 다시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두려움 속에 있다가 겨우 아침을 맞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외할머니 댁에 머물면서 그런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전하고 있는 듯했다. 머무는 동안 나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결국 외할머니의 건강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면서도 나는 그 집, 그 방, 그리고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지만 외할머니 댁에서의 그 오싹한 경험은 지금도 가끔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 도대체 그 밤에 나는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잃어버린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때때로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